임승원 대변인님, 지금 보셨지만 전국 투표율이 45.4%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뭐 아무래도 저는 사전 투표는 좀 열기가 있었는데 어떤 강력한 지지층, 양당의 지지층은 사전 투표를 통해서 좀 의사를 보여줬는데 본 투표에서 지금 다소 투표율이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 국면 모두 이 지점에서 좀 양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선거라는 것이 정책이나 비전이 주목받지 못한 적은 여러 번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지역의 이슈보다는 뭐 특히나 인천 계양을 지역이라든지 이런 본인들이 속한 지역과 유권자들이 속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이슈들이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유권자들이 어떤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양당 모두 반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저는 대선과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오히려 열기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권자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곧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정당들이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면서 선거가 끝나지 않은 듯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투표할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게는 7용지까지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거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 중도층 분들이 느끼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은 꼭 행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선거 때마다 분석이 있었지만 한 표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여러 번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꼭 행사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투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지금 투표율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들어왔나요? 네. 네. 들어왔군요. 오후 4시 투표율이 49.6%입니다. 조금 더 높네요. 네, 지방선거보다 높네요. 인천 계양을은 54.1%입니다. 역시 인천 계양을에 많은 관심이 모여서 투표율도 높게 나오는 편이네요. 네, 성남 분당갑도 보니까 55.8%로 네. 이 인천 계양을보다도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대선 주자급 그 후보들이 지금 출마를 하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참여율이 지방 선거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이번 그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이 차기 주자들의 어떤 정치적 운명이 크게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후보 진영에서 더 투표 동료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결과가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임승호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선 치르고 얼마 안 됐습니다. 80일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네. 취임식, 새 대통령이 들어서고서는 22일 네.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대선 2라운드라는 생각 때문에서인지 뭔가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지 낮아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율만 보면 지금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게 허니문 기간에 누가 어떤 양당에 누구에게 더 좋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가시죠.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아침에 평론가님,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정 안정론을 강조하면서 뭔가 허니문 효과를 되게 극대화하려는 이런 전략을 좀 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먹혀들까요? 구도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신문이나 언론 잠깐 보시면 대통령이 우리 지역 방문했다.
싫어하는 여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 때 뭔가 지역 공약을 다 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던가 여당이 그래도 그 공약을 실현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네.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정부 초기에 뭐 인사 논란이라던가 집무실 이전을 놀라싸서 당시에 뭐 지지율이 출렁출렁한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의 연장전이라서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강원도 투표율이 지금 53.1%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지역을 좀 유심히 봤더니 여당도 야당도 약간 희망이 있는 부분이 좀 지지층을 장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도지사 선거라든가 이것을 다 탈환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동기 요인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야당으로서는 오히려 이제 이광재 후보가 나섬으로써 인물론에 좀 기대를 싣는 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그런 장면, 민주당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5년 전에 약속을 지키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죠?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요, 평론가님,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도식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어떤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이번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해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 행사로서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지금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1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히 그 추모 열기로 좀 선거를 어떻게 잘 치르기는 어렵다. 네. 이게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때 치러졌거든요. 그때는 실제로 저도 후보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현장의 어떤 시민들의 여론에서도 추모 열기가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이런 사건들이 표심에 어떻게 반영이 됐을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